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발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진기 기본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발진기의 가장 대표적인 회로인 피드백 회로 발진기와 부성저항 발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진기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신호 없이 자체에서 일정한 주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부품입니다. 즉, 외부에서 신호가 입력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발진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동 부품은 신호가 입력되면 부품 특성에 맞춰서 출력이 됩니다. 근데 발진기는 입력 신호 없이 일정한 주기 신호를 갖도록 출력 신호만 존재하는 부품입니다. RF 시스템에서 발진기는 주로 사인파라고 하는 정현 신호를 발생시키고요. 회로 제어 쪽에서는 이제 사각 펄스라든지 삼각 펄스 등 다양한 펄스가 있는데 RF 시스템에서는 주로 사인파를 발생시킵니다. 그 사인파는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로서 활용돼서 주파수 혼합기와 함께 RF 신호를 IF 신호로 또는 IF 신호를 RF 신호로 변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진기는 입력 포트 없이 출력 포트만 있는 원포트 회로입니다. 그래서 입력 없이 출력만 되고요. 바이오스 신호가 직류 전력의 일부가 주기 신호를 갖는 출력 신호로 변환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 발진은 주변 잡음 신호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상적인 발진기는 하나의 출력 주파수만 발생하는데 이렇게 시간으로 따지면 사인파, 주파수 쪽에서 보면 하나의 주파수 성분만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발진기에서는 이 파형의 흔들림이 있어서 주파수 쪽에서 보면 하나의 임펄스 신호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퍼져 있는 위상잡음을 포함한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발진기 회로는 기본적으로 피드백 회로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신호가 입력이 되면 증폭돼서 출력이 되고요. 이 중에 출력된 신호 일부를 귀환 회로를 통해서 돌아오고 이 신호가 입력단에 다시 입력이 됩니다. 이때 음의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게 되면 피드백 신호가 입력 신호의 차가 돼서 반대 이상으로 차 신호가 합쳐지고요. 그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는데 네거티브 피드백은 신호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고 소폭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증폭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주로 증폭기 설계에 활용됩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은 이 아래 그림처럼 돌아와서 플러스, 그래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신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쭉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커져서 발진기 설계에 이용하게 됩니다. 피드백 회로 발진기는 이 포지티브 피드백 이론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앞서 봤던 이제 피드백 회로처럼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증폭되고 출력 신호가 다시 피드백돼서 입력에서 합쳐지게 되는 신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합쳐지면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최종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요 페루프 이득, 요 이득이 루프가 형성된 페루프 이득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피드백 회로의 출력이 어떻게 발진이 되냐? 발진 조건은 입력 신호 없이 출력 신호만 존재합니다. 입력 신호 없이, 입력 신호 VI는 제로고 출력은 존재한다. 이거죠. 입력 신호가 없고 출력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분모가 제로인 조건, 분모가 제로인 조건, 1-AV 베타가 제로인 이 루프 이득 조건이 바로 발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진 조건을 따져보면 게인은 이제 상수 값으로 볼 수 있고요. 베타 값은 리얼 값과 이미지너리 값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은 리얼 값이기 때문에 AV 베타는 1이고 베타 i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파형 특성은 요 리얼 특성을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진 주파수는
이미지너리 특성을 이용해서 공진 주파수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AV 베타 R이 1인 경우는 안정적인 발진이 일어나는 사인파 형태가 나오는 조건이 되겠고요. 이 AV 베타 R이 1보다 작으면 신호는 점점 감소해서 신호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발진 특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AV 베타 R이 1보다 크면 신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발진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발진을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 발진은 신호가 점점 증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안정적인 발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회로 발진기를 하려면 초기에는 AV 베타 R이 1보다 큰 조건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때 주변에 있는 노이즈에 의해서 신호가 쭉 증폭이 돼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요.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AV 베타 R이 1인 조건으로 발진을 하게 됩니다. 공진 주파수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피드백 회로뿐만 아니라 주파수 선택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레조네이터, 공진기를 추가하는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회로 구조로는 하틀리 발진기, 콜피츠, 클램프 발진기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피드백 회로가 보통 LC 공진 회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하틀리 발진기는 인덕터가 2개, 캐패시터가 하나로 되어 있고 공진 주파수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네, 통상 공진기에서 인덕터와 캐패시터 중 인덕터 때문에 공진기 특성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수한 발진기들을 만들 때는 인덕터의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콜피츠 발진기는 캐패시터가 2개, 인덕터가 하나죠. 그래서 공진주파수를 보면 공진주파수 중에 L, 인덕터의 역할이 매우 작아짐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클램프 발진기 같은 경우는 요 인덕터 하나 대신 인덕터와 캐패시터의 직렬 공진 회로로 변화를 시켰죠. 그래서 인덕터의 역할을 좀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인 발진기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 회로 발진기는 주로 수백 MHz 정도까지 비교적 낮은 주파수에서 RF 대역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좀 더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제 부성저항 발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부성저항 발진기는 이게 원포트 회로를 먼저 볼 텐데 회로가 있을 때 이제 부하단이 있고요. 로드. 그 다음에 우리가 부성저항을 만드는 회로단이 있습니다. 두 루프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빙글빙글 도는 거고요. 외부 회로에 입력 없이 루프 내의 전류 I가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이 회로를 해석을 해보면 이제 부하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와 I를 곱하면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 I는 결국 전압 강화가 합하면 제로가 되죠. 그런데 발진 상태에서 전류는 흘러다니고 외부 입력이 없으니까 전류는 흘러다니는데 이 식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입력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의 합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발진 조건의 반사계수로 표현하면 감마 n 곱하기 감마 l은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임피던스의 합이 제로니까 임피던스의 합 중에 리얼 값의 합이 제로고 이미지너리 값, 그러니까 저항 값의 합이 제로고 리액턴스의 합이 제로가 됩니다.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부하단은 저항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 합이 제로가 되려면 이 회로 쪽을 바라보는 이 입력 임피던스의 입력 저항이 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진 주파수는 발진 주파수는 이 리액턴스 성분이가 제로 되는 주파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리액턴스는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 아래 리액턴스가 제로는 성립이 되는 거고요. 저항이 제로가 되려면 부하는 항상 양의 저항이기 때문에
입력 저항이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정적인 발진 조건인 상태인 거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기 발진이 일어나려면 두 저항의 합이 제로가 아니라 두 저항의 합이 음수가 되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리액턴스 값도 안정적인 발진과 다르기 때문에 초기 발진 주파수와 안정적인 발진 일어났을 때 주파수가 조금 변경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부 수정을 해야 되고요. 이때 이제 Rin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네거티브 레지스턴스 부성저항이라고 하고, 실제 요 저항은 부성저항은 저항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터널 다이오드와 같은 액티브 회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 부성저항은 투포트 회로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부성저항을 앞에 그림과 살펴보면 왼쪽이 부하 회로고요. 오른쪽이 부성 저항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앞에서는 다이오드, 터널 다이오드 같은 걸 활용하고, 여기서는 트랜지스터 등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감마인과 감마L의 곱이 1인 조건이고, 이때 감마L은 수동소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보다 항상 작게 되고요. 감마2는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L을 계산해보면 감마L은 감마인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감마2는 앞에 증폭기 파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S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고,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때 감마 t를 감마 l로 표현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고요. 이때 감마 t가 있고 감마 l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감마 l이 정해져 있으니까 감마 out을 계산할 수 있고, 요 수식으로부터 감마 t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마 out과 감마 t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반사 개수의 곱은 1이다. 이때 감마 t가 터미네이션 회로이기 때문에 1보다 작고 감마 out은 1보다 크게 됩니다. 즉 TR의 한 포트의 발진 조건 감마인과 감마L의 곱이 1이면 다른 한 포트도 발진 조건 감마 out과 감마 t는 1인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인이 1 이상이 되도록 감마 t를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불안정 영역. 증폭기를 설계할 때는 안정 영역에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불안정 영역에 선택합니다. 반대로 이쪽도 여기가 이제 1보다 크게 하려면 이쪽이 불안정 영역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마인이 1보다 크게 하도록 피드백 회로들을 통해서 더 큰 감마인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성 저항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그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튜닝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공진기 등을 사용해서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진기를 마치겠습니다.